자기 효능감이 0에 수렴할 때 세상은 정말로 어두워진다. 문제는 그 어둠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데 대부분의 직장인은 그걸 조직 탓으로만 돌리며 평생 빠져나오지 못한다. 요청자와 플레이어 사이. 직장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눈에 띈다. 하나는 항상 요청서를 들고 다니는 사람, 다른 하나는 사람 자체가 플랫폼처럼 돌아가는 사람이다. 전자는 자기 효능감, 셀프 에퍼컷이 이 바닥이라 어떤 일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감각 자체가 없다. 후자는 사회 자본, 소셜 캐퍼텔, 이 높아서 네트워크와 신뢰, 비공식 대화만으로 판을 움직인다. 알버트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을 자신의 삶과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정의했다. 사회 자본 이론은 관계의 네트워크와 그 안의 신뢰, 상호성, 노엄즈 오브 레서프라서티, 이 실제 성과를 만든다고 말한다. 결국 요청자에 머무는 사람은 둘 다를 잃는다. 나는 시킬 수밖에 없다는 믿음, 그리고 저 사람은 같이 일할 만하다는 타인의 신뢰. 실패 무력감 고립의 루프. 자기 효능감이 무너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한번 큰 실패, 역시 난 안 돼요라는 해석. 그 해석 도전 회피, 책임 회피, 의견 철회. 그 결과 성과 저하, 더 많은 실패, 더 많은 질책. 반두라에 따르면 반복된 실패 경험은 자기 효능감을 급격히 깎아먹고 행동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다. 이 상태에서는 상사가 영향범위 한번 그려봐요 라고 말하는 순간 노트북 뚜껑 닫고 모니터 뒤로 숨고 싶어진다. 스스로를 요청만 처리하는 사람으로 축소시키며 그 안에서 안전을 찾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게 가장 위험한 포지션이다. 반대로 사회 자본이 높은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내가 보기엔 어때? 라고 먼저 질문을 던지고 주변을 의식적으로 끌어들인다. 점심, 커피챗, 퇴근길 잡담을 정보 교환과 신뢰 축적의 기회로 사용한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다. 사회 자본은 누구와 연결돼 있고 그들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로 측정되는 일종의 자산이다. 그리고 이 자산이 높을수록 개인의 무능조차도 조직이 덮어준다. 그래도 쟤는 필요해 라는 말 한마디가 위험을 흡수한다. 불교가 말하는 관계라는 지옥. 불교의 영기. 사상은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해서 생겨난다고 말한다. 빛은 어둠이 있어야 보이고 아름다움은 추함이 있어야 대비가 된다. 이건 멋있는 말이 아니라 현실 정치의 구조다. 유난히 빛나는 인물이 있다면 그 주변에는 반드시 어둠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 조용히 야근하고 티켓 닦고 욕바지 되고 보고서만 대신 써주는 사람들. 조직에서 사회 자본 높은 사람은 이런 대비 효과를 적극 활용한다. 술자리에서 적당히 자기 실수를 노출하면서도 진짜 위험한 결정에는 절대 얼굴을 안 내민다. 문제는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이 스스로를 그 어둠으로 확정하는 순간이다. 나는 원래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네트워크에 약해서, 나는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할게요 라고 선언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시스템이 당신을 그렇게 사용한다. 빛과 어둠의 상호 의존이라는 불교의 통찰은 회사 안에서는 누군가의 빛은 누군가의 소진 위에 세워진다는 구조로 바뀐다. 심리적 안정감, 진짜 권력의 시작. 요즘 HR 문서에서 자주 보이는 심리적 안정감, 사이컬라지컬 세이프티은 말해도 혼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에이미 에드먼스는 이를 대인 관계적 위험을 감수해도 괜찮다고 팀이 공유하는 믿음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핵심은 심리적 안정감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는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야근 지시 메일의 이 일정은 현재 리소스로는 품질이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거나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라고 쓰는 사람은 자기 효능감을 행동으로 증명한다.
정시 퇴근을 원칙으로 지키는 사람은 내 삶의 경계는 내가 정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서서히 조직의 대우 방식을 바꿔낸다. 심리적 안정감은 결국 나를 함부로 다뤄도 괜찮다는 신호를 줄 것인지, 그렇게 하면 손해다는 신호를 줄 것인지의 문제다. 이 신호는 매일 한 줄, 회의석상 한마디, 퇴근 시간 선택에서 매일 쌓인다. 배드나가 없는 사람의 협상. 배드나는 협상이 결렬됐을 때 갈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다. 싫으면 나간다 가 가능한 사람과 싫어도 갈 데가 없다는 사람 사이에서 협상력은 구조적으로 갈린다.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의 배트나는 그래도 버틴다. 더한다. 더 참고 야근한다 뿐이다. 이건 사실상 배트나가 없다와 같다. 사회 자본이 높은 사람은 회사 안팎으로 대안의 가능성을 만들어 놓는다. 타 부서와의 관계, 외부 커뮤니티, 헤드헌터, 링크드인 대화. 이런 게 전부 배트나의 재료다. 불교의 해탈, 너러아은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로 규정하던 인식을 끊는 것에 가깝다. 회사 버전으로 번역하면 이렇다. 이 조직에서 인정 못 받는 나를 구원하려 애쓰는 대신 이 조직이 나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구조를 인식하고 판 자체를 옮길 힘을 기르는 것. 해탈은 퇴사 버튼이 아니라 퇴사를 하나의 옵션으로 갖고 있을 때 생기는 내부 여유에 가깝다. 어둠에서 빛을 만드는 실전 전략. 말뿐인 멘탈 관리 대신 실제로 구조를 바꾸는 행동은 의외로 단순하다. 인풋, 임포트를 사람으로 바꿔라. 요구사항 문서 이전에 이 기능, 당신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불편해요? 라고 묻는다. 문서보다 대화를 먼저 쌓을수록 사회 자본의 기본 단위인 신뢰가 붙는다. 심리적 안정감을 요청이 아니라 선언으로 만든다. 이 일정으로는 야근이 필수입니다. 가 아니라 이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비난을 피하려고 숨는 대신 책임의 경계를 먼저 그어버리는 것. 네트워크를 KPI에 박아 넣어라. 분기마다 새로 점심 먹어본 사람 3명 같은 아주 세속적인 목표를 넣는다. 사회 자본은 좋은 사람 되기가 아니라 의도적인 접점 설계에서 나온다. 배트나를 숫자로 만들어라. 싫으면 나간다는 허세 대신 지금 나가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봉 범위, 가능한 역할, 도시 일을 리스트업한다. 그 리스트가 비어있다면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준비할 때다. 실패를 정보로 재분류하라. 또 망했다가 아니라 이 정도 난이도에서는 내 현재 스킬셋이 이 수준이라는 증거라고 본다. 반두라가 말하듯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것이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경로다. 어둠에서 빛을 본다는 건 갑자기 긍정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다. 어둠이 내 잘못이 아니라 현 구조의 결과임을 이해하고 그 구조를 아주 작은 단위부터 다시 짜는 일이다. 요청자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되는 순간 같은 회사, 같은 연봉, 같은 상사 아래서도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된다.